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공부 안 하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럼 할아버지는 못 배우셔서 평생 농사만 지으신 거야? 네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할아버지처럼 되는 거야. 알았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의 문이 열리자 웅성거리던 방청석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피고 측 변호인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그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박철수 변호사잖아. 진짜 박철수 변호사야? 20년 만에 법정에 서는 거라던데. 원고 측 변호인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김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대 변호인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든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민주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장인어른?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에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재판장이 착석을 알리고 사건 번호를 낭독하는 동안 민준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죠. 불과 사흘 전 그가 장인을 대했던 태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원고 측 변호인, 입장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의 말에 민주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준비했던 변론문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특허 침해의 명백성, 손해배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의 말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죠. 민준이 착석하자 이번엔 박철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재판부를 차분히 바라봤어요. 그의 첫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명료한 목소리, 20여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날카로운 논리였죠.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은 특허 출원 시점에 대한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철수는 서류 한 장 한 장을 정확히 집어가며 반박을 이어갔어요. 민준이 제시한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가 놓친 핵심 쟁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방청석의 기자들은 숨죽이며 받아 적었고 법정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죠. 민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또한 대법원 2023년도 판례를 보시면 철수가 인용한 최신 판례는 민준이 전혀 검토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판례 하나로 민준이 쌓아 올린 논리의 기둥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재판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철수의 주장을 경청했죠. 피고 측 변호인,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철수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충분히 진술했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민주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로펌 대표가 굳은 얼굴로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지만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사흘 전 시골집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가 비포장 시골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논밭과 낮은 야산들이 평화롭게 보였어요. 뒷좌석에 앉은 8살 준우가 창밖을 내다보며 심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엄마, 할아버지 집은 왜 이렇게 멀어요? 조수석에 앉은 지은이 뒤를 돌아보며 아들을 달랬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민주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명절도 아닌데 굳이 이 먼 곳까지 와야 하나 싶었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온 것이었죠. 마을 입구를 지나 작은 한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철수가 고무장갑을 끼고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철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준우가 차에서 뛰어내리자 철수는 장갑을 벗으며 손자를 맞았어요. 민주는 트렁크에서 과일 상자를 꺼내며 대충 인사를 건넸죠.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예의만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개의치 않는 듯 사위의 어깨를 다독이며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마루에 올라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철수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였고 텃밭에서 가져온 싱싱한 상추와 깻잎이 식탁을 가득 채웠죠. 다 손수 키운 거예요. 농약 하나 안 쳤어요. 철수의 말에 지은은 감탄했지만 민주는 무관심하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철수는 준우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물었어요. 준우야, 학교 생활은 재미있니? 네, 할아버지. 요즘 수학이 제일 재미있어요. 철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공부도 중요하지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단다. 그 순간 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실력이 있어야 대접받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지은이 남편의 팔을 슬쩍 건드렸지만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철수는 조용히 국물을 떠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식사 후 거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 민주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말을 이었습니다. 저 요즘 대형 소송건 하나 맡았어요. 특허 침해 사건인데 손해배상액만 20억 원이에요. 철수가 관심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민주는 더욱 신이 나서 설명했어요. 전문 법률 용어들을 섞어가며 자신의 전략을 늘어놓았죠. 철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이런 얘기 잘 모르시겠지만요. 민준의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어요. 준우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일 하셨어요? 민준이 아들보다 먼저 대답했죠. 할아버지는 여기서 농사만 지으셨단다. 농사요? 그럼 공부는 안 하셨어요? 준우의 순진한 질문에 민주는 교육적이라는 듯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할아버지처럼 힘든 일만 하게 돼.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민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손을 저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 애 교육에 도움되잖아. 철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깊은 실망이 번지고 있었죠. 마당에서 이웃집 김씨 노인이 얼굴을 들이밀며 철수에게 인사했어요. 철수 씨, 우리 밭배추가 잘 안 크는데 한번 봐줄 수 있나? 철수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자 김씨는 고맙다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마저 우습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철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익숙한 시간이었죠. 장화를 신고 호미와 바구니를 챙겨 뒷밭으로 향했어요. 이슬 맺힌 상추와 배추들이 새벽 공기 속에서 싱그럽게 빛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잠옷 차림의 준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와줄게요. 철수는 빙그레 웃으며 손자에게 작은 호미를 건넸어요. 준우는 서툰 솜씨로 흙을 파기 시작했고 철수는 옆에서 천천히 가르쳐줬죠. 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단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일궈야 좋은 작물이 나와. 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철수는 흙 속에서 지렁이 한 마리를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작은 벌레들이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준단다.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거야. 그때 집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우야, 어디 갔어? 민준이 급하게 밭으로 내려왔어요. 잠옷바람에 준우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애를 이 새벽에 밭에 데리고 나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철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주는 준우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가자, 준우야. 씻고 학습지 풀어야지. 흙장난할 시간 없어. 준우는 아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돌아봤지만 민주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그저 손을 흔들며 손자를 보냈죠. 점심 식사 후 철수는 거실 한쪽에서 낡은 책을 꺼내 읽고 있었어요. 가죽 표지가 달아해진 두꺼운 법학 서적이었습니다. 민준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그 책을 발견했어요. 장인어른, 법률책 읽으세요? 철수는 책갈피를 끼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보는 거네. 민주는 호기심이 생겨 옆에 앉았어요. 요즘엔 법도 많이 바뀌어서 옛날 책 봐봤자 소용없어요. 실물을 모르면 다 무용지물이죠. 철수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민주는 자신 있다는 듯 말을 이었어요. 제가 맡은 특허 소송 있잖아요. 이번 판례가 앞으로 업계 기준이 될 겁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2023년도 대법원 판례는 검토해 봤나? 민주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 판례는 특허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한 거예요. 제 주장을 뒷받침해 주죠.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보기엔 그 판례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오히려 기술적 차이를 중시한. 민준이 손사래를 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법은 이론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무 경험이 있어야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법대도 안 나오신 분이 무슨 판례 해석을. 그 순간 지은이 부엌에서 나오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딸의 눈빛을 보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녁 무렵 민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로펌 선배 변호사의 전화였어요. 민준아, 네가 맡은 특허 소송건 말이야. 상대편 변호인 확정됐어. 민준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누군데요? 박철수 변호사래. 혹시 들어봤어? 민준은 흔한 이름이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20년 전에 은퇴한 전설이야. 조심해야 할 거야. 민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70 넘은 노인네가 뭘 어쩌겠어요. 그냥 이름값으로 나온 거겠죠. 전화를 끊고 민준은 지은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아침 일찍 서울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재판 준비해야 해.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죠.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벽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지친 얼굴에 민준이 들어왔죠.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풀던 민준은 아내의 굳은 표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지은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요. 민준은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민준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뭘 어쨌다고? 나 장인 어른한테 예의 다 지켰잖아. 예의요? 준우 앞에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예의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죠.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장인어른이 배우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 그게 왜 무시야? 지은은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네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민주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 교육이지. 공부 안 하면 힘들게 산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 순간 지은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기나 해요? 민주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지은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먼지가 앉은 상자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게 뭔데? 민준이 물었지만 지은은 대답 대신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낡은 변호사 등록증이 먼저 나왔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 옆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지은은 다음으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경제면 머리 기사였어요. 정의의 변호사 박철수, 한성그룹 비리 폭로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죠. 우리 아버지는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사법시험도 한 번에 합격하셨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신문을 집어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기사에는 대형 로펌 태산의 최연소 파트너였던 박철수 변호사가 한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을 폭로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도 실려 있었죠. 30대에 이미 법조계의 전설이었어요. 모든 변호사들이 존경하는 분이었죠. 지은은 다른 스크랩들도 꺼내 보여줬어요. 박철수 변호사의 승소 기록, 언론 인터뷰, 법률 칼럼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시골에서?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을 고발한 뒤 우리 가족에게 보복이 시작됐어요. 납치 협박, 미행, 협박 전화가 끊이지 않았죠. 민주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학교 앞에서 낯선 남자들이 나를 따라다녔죠. 지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아버지는 결국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명예도, 돈도, 지위도 다 버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시골로 내려가신 거예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신분을 숨기고 2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네가 뭐라고 했어요? 지은의 말에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펌 선배의 전화였죠. 민준아 확인해 봤는데 상대 변호사 박철수, 그 박철수 맞아.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20년 전 한성그룹 무너뜨린 바로 그 사람이야. 조심해라. 그 양반 법정에 서면 무섭거든. 전화가 끊어지고 민준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꺼낸 서류는 재판 서류 사본이었어요. 거기에는 피고 측 변호인 박철수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맡은 소송 상대가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민준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다가 몇 번이나 손을 놓쳤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지은이 커피를 내밀었지만 민주는 손을 저었죠. 속이 뒤집혀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자들이 몇 명 서성이고 있었어요. 전설의 변호사 박철수 복귀라는 소문이 법조계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어요. 대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피고 측 변호인석에 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감색 양복을 입은 철수는 의뢰인인 중견기업 대표와 차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류를 넘기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여유가 느껴졌죠. 민주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장이 입정하고 방청객들이 모두 기립했어요. 민주는 다리에 힘을 주며 간신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재판장이 착석을 명하고 사건 번호를 낭독했죠. 원고 측 변호인, 최종 변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준비해온 변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재재판장님, 원고 측은 피고의 명백한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신감 있게 나왔을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정했어요. 민주는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기술적 유사성, 시장에서의 혼동 가능성, 손해배상의 정당성을 차례로 주장했죠. 하지만 그의 논리에는 어딘가 빈틈이 있었고 재판부의 표정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민준이 착석하자 이번엔 철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재판부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은 근본적인 오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법정 안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먼저 특허 출원 시점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원고 측이 제시한 특허는 2018년 3월에 출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 기술 개발은 그보다 6개월 앞선 2017년 9월에 이미 완료되었죠. 철수는 서류 한 장을 들어보이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개발 일지, 사내 보고서, 기술 검증 자료들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이어서 기술적 차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또한 양측 기술의 핵심 구조는 명백히 다릅니다. 원고 측은 어방식을, 피고 측은 비방식을 채택했죠. 그의 설명은 전문적이면서도 명료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철수가 다음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법원 2023년도 판례 2023-6만 4,70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판례는 민준이 전혀 검토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기술적 구현 방식의 차이가 명확한 경우 단순한 기능적 유사성만으로는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철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이 쌓아올린 논리를 무너뜨렸어요. 방청석의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고 법정 스케치를 하는 화가의 손도 바빠졌습니다. 재판장이 민준을 향해 물었어요. 원고 측 변호인, 피고 측이 제시한 판례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민준은 벌떡 일어섰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판례는 사안이 다릅니다. 철수는 조용히 앉아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실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함만 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판장의 추가 질문에 민준은 더욱 당황했어요. 시장 상황이, 기술 환경이, 횡설수설하는 민준의 모습에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민준의 로펌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쟁점이 어느 정도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일은 2주 후 같은 시각으로 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주는 힘없이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철수는 의뢰인과 악수를 나누고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죠. 복도로 나온 민주는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어요. 완패였습니다. 법원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어 나온 민주는 차가운 대리석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죽지도 않았어요. 기자 몇 명이 다가와 질문을 던졌지만 민주는 고개를 돌렸죠. 1시간쯤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변호사님, 대표님께서 회의실로 오시래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긴 테이블 끝에 앉은 로펌 대표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민준 변호사, 오늘 재판 어떻게 된 거요? 대표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대표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어요. 준비 부족? 상대가 박철수라는 걸 미리 알려줬잖소. 그런데 2023년도 핵심 판례도 모르고 법정에 섰단 말이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죠. 의뢰인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가? 이번 건 패소하면 우리 로펌 평판에도 타격이야. 회의실을 나온 민주는 자기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어둑어둑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선배 변호사 한 명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민준아, 너무 자책하지 마. 상대가 박철수였잖아. 민준이 고개를 들자 선배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 양반 전성기 때는 정말 무서웠어. 20년 전에 한성그룹 상대로 연승했던 거 알지? 선배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시 한성그룹이 변호사를 10명도 넘게 붙였는데 박철수 변호사 혼자서 다 이겼다니까. 법정에만 서면 신들린 사람 같았대.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른 선배도 하나 둘 모여들어 박철수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어요. 그 양반이 비리 고발하고 은퇴했을 때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었지. 다들 아까워했어. 민준의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선배들이 나가고 혼자 남은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지은이 보여줬던 신문 스크랩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철수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민준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준우가 학습지를 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을 돌아봤죠. 민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준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재판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 민주는 며칠 전 자신이 준우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공부 안 하면 할아버지처럼 힘든 일만 하게 된다는 그 말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민주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어요. 준우야,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정말 잘못했어. 준우는 아빠의 눈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아빠보다 훨씬 뛰어난 변호사셨어. 지은이 부엌에서 나와 남편과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주는 준우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니한테 잘못된 걸 가르쳤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준우가 아빠의 옷깃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농사꾼이 아니에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농사도 짓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아빠가 그걸 몰라봤어. 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민주는 아들을 내려놓고 지은에게로 갔습니다. 여보, 장인어른께 직접 찾아뵙고 사과하고 싶어.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번 주말에 다시 내려가요. 민주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장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자신의 무례함을 묵묵히 참아냈을 철수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주는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들었어요. 장인의 번호를 눌렀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철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민주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장인 어른, 저 민준입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무슨 일인가?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철수는 짧은 침묵 끝에 답했어요. 그러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7시 민준의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선 것이었어요. 조수석의 지은은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의 준우는 졸린 눈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봤죠. 시골길로 접어들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민준의 손에 쥔 핸들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장인댁 대문 앞에 차를 세우자 철수가 마당에서 물을 주고 있었어요. 철수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차에서 내려 철수 앞에 섰어요. 한참을 서 있던 민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이 놀라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는 아빠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동안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철수는 잠시 민준을 내려다보다가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일어나게, 김서방.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민준은 일어섰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안으로 들어갑시다. 밥이나 먹고 이야기해요. 철수는 앞장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지은과 준우를 따라 조심스럽게 마루에 올랐어요. 아침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철수가 직접 지은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했지만 민주는 숟가락을 들기가 힘들었어요.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철수는 손자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옛날 일이란다. 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졌대요. 할아버지가 아빠보다 훨씬 잘한대요.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승부는 중요하지 않아. 사위도 잘하는 변호사야.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식사 후 철수는 민준을 뒷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오래된 평상에 나란히 앉자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 내가 20년 전에 왜 모든 걸 버렸는지 아시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한테 들었습니다. 가족을 지키시려고. 철수는 멀리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법정에서 이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믿었죠. 철수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딸아이가 학교 앞에서 낯선 사람들한테 쫓겨다니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내가 지켜야 할 건 정의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요. 민주는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철수가 민준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어요. 사위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준우한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안타까웠던 거죠. 민주는 고개를 떨궜어요. 사람을 학벌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어요. 철수는 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20년 동안 농사 지으며 많은 걸 배웠어요.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는 일의 소중함을요. 철수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변호사 할 때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봤어요. 학벌, 재산, 지위.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죠.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요.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정말 오만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철수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요. 사위도 좋은 변호사예요.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죠. 민준이 고개를 들자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겸손함을 잊지 마세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구지 자신을 뽐내는 수단이 아니니까요.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번 재판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상대라고 해서 봐주지는 않을 겁니다. 민준도 일어서서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 주십시오. 장인어른한테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 준우가 뛰어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되고 싶어요. 철수는 손자를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준우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뭐예요, 할아버지? 철수는 손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야. 그게 진짜 배움이란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은 마당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철수가 직접 구운 고등어와 텃밭에서 딴 채소들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준우는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 농사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민주는 장인이 따라준 막걸리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철수도 잔을 들어 민준과 마주쳤어요. 앞으로도 자주 내려오세요. 가족인데 뭐.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 5명이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내려가며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어요. 로펌 대표가 민준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준 변호사, 그 노동사건 말인데 그냥 거절하는 게 어떻겠소? 대표의 목소리에는 난색이 역력했어요. 수임료도 변변치 않고 상대는 재계 10위권 기업이요. 괜히 우리 로펌만 손해보는 거 아니겠소? 민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한 건 명백합니다. 누군가는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표가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가 정의감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오. 현실도 봐야지. 민주는 고개를 들어 대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 사건 꼭 맡고 싶습니다. 수임료는 제 몫에서 깎아주셔도 됩니다. 대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손을 저으며 나갔어요. 알아서 하시오. 하지만 로펌 자원은 기대하지 마시오. 문이 닫히자 민주는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해고 사유서를 보니 억지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들어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저 민준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철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요, 무슨 일인가요? 민주는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막히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언을 건넸어요. 구제 신청 당시 회사 측 답변서를 먼저 확보하세요. 거기서 모순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민주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증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동료들을 찾아보세요. 철수의 조언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민주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민주는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작은 상담소 회의실에 모인 5명은 지친 얼굴이었어요. 가장 나이 많은 김 씨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가 큰 회사인데. 민주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보여드리죠. 그날부터 민주는 밤낮 없이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고 법리를 검토했어요.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철수에게 전화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의 차는 다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매주 빠짐없이 장인댁을 찾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준우는 벌써부터 들떠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은 할아버지랑 밭에서 감자 캘 거예요. 차를 세우자 준우가 가장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철수는 마당에서 손자를 반갑게 맞았어요. 민준도 차에서 내려 장화로 갈아 신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철수와 나란히 호미를 들고 땅을 파는 민훈의 얼굴에는 땀이 맺혔어요. 3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철수의 말에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요. 철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가 작은 감자 하나를 들고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아빠, 제가 캤어요. 민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우리 준우 정말 잘했네. 저녁 식사 후 마루에 모여 앉았을 때 준우가 학교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청소 당번인데 혼자 하기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도와줬어요. 철수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잘했구나, 준우야. 그게 진짜 훌륭한 거란다. 준우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행복한 표를 지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민주는 노동자들의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명령했어요. 민주는 기쁜 마음으로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겼습니다.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철수는 전화 너머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위 실력이죠, 뭐. 축하합니다. 주말이 되어 다시 시골집을 찾은 민주는 승소 소식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철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질 무렵 가족은 마당에 평상을 펴고 둘러앉았어요. 철수가 끓인 옥수수 수염차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준우는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 졸고 있었어요. 민주는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났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무슨 스승이에요.
서로 배우고 나누는 거죠. 지은이 남편과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시골 저녁 공기에 퍼져나갔어요. 민주는 문득 석 달 전 법정에서의 충격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패배가 오히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민주는 승소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었죠. 철수는 잠든 손자를 안아 올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장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하는 밤하늘 아래 민준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한국 드라마 채널에서는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드라마를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를 검색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